안녕하세요. 프론티어 에듀의 찰리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는 아마존 시장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존 PPC가 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번처럼 강의 시작 전에 동영상 라이크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라이크 눌러주시고요. 혹시 페이스북에서 보시고 계시면 이제 쉐어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구독 버튼 또는 팬페이지의 라이크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을 남겨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PPC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아마존의 광고 플랫폼인 아마존 스폰서드 애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마존 광고는 정식 명칭이 스폰서드 애드입니다. 아마존은 스폰서드 애드가 아마존 광고의 정식 명칭이고요. 아마존 상품 광고 플랫폼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는 고객이 상품을 검색할 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과값 최상단과 우측에 상품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노출이 되고요. 이 맨 위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맨 하단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품 페이지 하단부에 다른 상품들과 같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가 노출은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중에서 어떤 곳에 노출이 될지는 아직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PC 자체의 효과는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노출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중에 한번 광고 리포트를 뽑아 보시면 여기 여기 맨 위에 있는 죄송합니다. 맨 위에 있는 광고 결과 최상단에 있는 이 광고가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직접 그걸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광고 자체가 상품 판매하고 브랜드 자체를 알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PPC 자체는 이제 뭔지를 알았으니까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마존 기본 개념은 사실 한번 보시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한번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존 광고를 돌리게 되면 이런 식의 광고 캠페인 매니저라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가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볼 거는 여기에 요 상단에 이 각각 항목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 있던 이제 용어들을 여기에다 옮긴 건데요. 아까 페이지에서 보지 못한 것 중에 이제 PPC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마존 PPC, 아마존 광고 둘 다 동의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는데, 과연 PPC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PPC는 페이퍼 클릭이라고 하는 언어의 이제 약자인데요. 온라인 상에서 키워드 광고할 때는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이제 PPC 광고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다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광고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광고에 클릭을 하면 광고주한테 과금을 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마존에서 광고를 할 때도 광고를 아무리 많이 노출을 시켜도 클릭이 일어나지 않으면 과금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클릭이 안 된다는 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클릭을 많이 일으키는 게 이제 노하우기도 한데, 아무튼 PPC는 클릭당 과금을 하는 온라인 광고의 하나의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모두 다 PPC 광고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PPC를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다른 곳에서 광고를 돌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만 잘 알고 계셔도 다른 플랫폼에서, 다른 사이트에서 광고할 때 남들보다 더 빨리 적응하시는 게 가능하니까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잘 안 되시면 한 번만 더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이제 임프레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광고 노출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임프레션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검색 상단, 우측 하단 또는 상품 페이지 하단에 몇 번이나 노출되었는지를 숫자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임프레션이라고 하는데 광고가 고객들한테 내 상품 광고가 고객들한테 몇 번이나 보여졌는지를 뜻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수는 말 그대로 그 고객이 검색을 할 때 내 상품이 노출되면 그걸 몇 번이나 클릭했는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상품 검색할 때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서 검색 결과에 나온 리스팅 클릭하는 거랑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낚싯대를 찾고 있는데 광고가 아니라 낚싯대 결과에서 클릭을 한 거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클릭에 포함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CTR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스루 레이트의 약자인데요. 클릭스루 레이트라는 거는 광고가 노출된 상황에서 얼마나 클릭을 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릭 수 나누기 임프레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평균적인 CTR은 2% 내외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아마존에서도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최적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2%를 6% 또는 잘하시는 분들 15%까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광고를 활용을 하고 리포트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스펜드라고 하는 부분인데, 스펜드는 광고 집행 비용이에요. 그래서 PPC는 클릭이 일어났을 때 과금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클릭수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스펜드는 올라가는데, 임프레션만 많이 되고 클릭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스펜드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클릭당 가격 CPC인데요. 그 스펜드 금액을 클릭 수로 나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보통 경쟁이 심한 상품, 심한 카테고리일수록 CPC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당연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특정 금액 이상의 CPC가 보이면 광고를 멈춘다든지 상품 판매를 멈춘다든지 혹은 상품을 이제 다른 걸 판매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이 상품이 경쟁이 심한가요?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광고를 한번 돌려보고 CPC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내가 알아서 이건 경쟁이 심한 카테고리구나, 심한 상품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경쟁이 심한 상품을 판매를 멈추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하면 판매 자체도 어려운데 광고비가 같이 올라가니까 그 적정 마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심한 상품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에서는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많고 일단 판매될 수 있는 상품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상품이 경쟁이 심할 경우에는 내가 경쟁이 안 심한 상품을 팔 수 있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쟁이 덜 심한 상품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세일즈라는 개념인데, 세일은 광고를 클릭한 사람이 내 상품을 구매했을 때만 세일에 이제 등록이 돼요. 여기 나오는 개념들은 다 광고 캠페인 상에서 노출이 얼마나 되고 클릭이 얼마나 되고 판매가 얼마가 됐는지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 전체 매출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해서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검색 결과상에서 클릭을 해서 들어와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광고 클릭을 통한 매출과 일반 검색을 통한 매출을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고의 효율성을 볼 때는 전체 매출보다는 광고를 통한 매출만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A코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 광고 클릭을 통한 매출만을 가지고 A코스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에버리지 코스트 오브 세일의 약자인데 그냥 매출당 광고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에 있는 광고 집행 비용을 세일즈 금액으로 나눈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 A코스 비율이 100% 정도면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광고를 집행했을 때 광고비가 매출액이랑 같다면 이제 100%가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가 광고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100%의 A코스를 달성했더라도 전혀 손해가 아니라
그 별도의 검색 결과를 통한 매출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이 나거든요. 다만 이 키워드를 새롭게 발굴하고 키워드 리서치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를 잘 하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2%대까지 이걸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통한 매출만을 놓고 봤을 때 광고 집행 비용이 매출액 2% 내외로 떨어뜨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이 A 코스를 낮추려는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이제 개념으로는 이제 오토 광고랑 매뉴얼 광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위에 보시는 이 사진이 나중에 광고를 설정하실 때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아마존 PPC 광고는 그 자동 광고와 수동 광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기서는 이제 기본 개념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동 광고는 말 그대로 내가 상품을 선정하고 예산이랑 기간만 설정을 하면 바로 광고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자동 광고인데, 수동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수동은 자동에서 한 설정 모두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우리가 아마존에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키워드를 어떤 방식으로 아마존에서 활용할지까지 선택을 해줘야 광고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나중에 실제로 광고를 설정하는 것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는지가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그 브로드, 프레이즈, 이그젝트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광고 시에 브로드는 우리가 제공한 키워드를 광의로 해석해서 일부만 포함이 되는 검색에도 광고가 노출이 되게 하는 설정이고요. 프레이즈는 되도록 제공한 키워드가 모두 포함이 되는 상황에만 광고가 노출이 되게 하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브로드보다는 조금 노출 빈도가 적겠죠. 그리고 이그젝트는 말 그대로 제공한 키워드랑 똑같이 검색이 돼야만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 각각 사용되는 시기와 그 활용되는 기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미리 숙지해 두시면 나중에 광고를 실제로 돌리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동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라이크, 쉐어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에다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